자, 질문 내용이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셨을 때 질문이 6, 7% 정도 등락범위였을 거예요. 일단은 그 HMM을 설명하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시고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매매 사인을 드린 종목은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일부 갖고 계시고 개별 기준이시고 그다음에 개장 전에 이제 교육용 종목으로 이제 올려드렸습니다만 일단은 갭 상승 이후에 양봉 범위가 이제 15,000원 공방에서 한 번 있었고요. 우리는 이제 그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놓고 들여다보기 때문에 어찌 됐건 거래량 실리고 양봉이 아닌 이상은 따라 붙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일단 현재 기준에서 두산중공업의 기준은 거래량이 최근 거래량 기준은 넘기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초가를 못 돌리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시초가를 넘겨줄 수 있겠느냐의 기준이 되죠. 개장 초니까 뭐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15,000원 부분을 넘길 수 있겠느냐의 기준, 그 기준이 설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거래가 계속 지속적으로 동시효과 이후에 그러면서 수반이 될 것이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원전 관련해서의 뭐 테마주라든가 뭐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의 기준이 되겠죠. 저점이 14,400원, 그만큼 이제 눌리면 저가 편입의 흐름이 좀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점이 15,000원. 갭상승 이후에 움직임 폭의 기준은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600원이라고 한다면 거래대금 감안했을 때 지금 거래대금은 최상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고 나서 HMN, 비치로테크, 두산중공 뭐 이런 식으로 5위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거래대금 이제 5위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인데 관심이 아무래도 이제 많은 거죠. 개인들의 관심이. 프로그램 쪽은 38만 4천 주가 일단 매도입니다. 그 매도를 밑으로 막 주구장창 집어던지진 않지만 시초가 대비해서는 조금씩 누르고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앞전 저점을 이탈시키면은 뭐 전량 차익 실현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 앞전에 해석해드린 부분이 두산중공업의 15,000원, 16,000원 그 거래량을 월등하게 뛰어넘기고 올라서기 위해서는 사실 초대량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매직 계산기에서 먼저 놓고 보시면은 요 기준을 이렇게 잡아봅니다. 요 기준에서 이제 고가 대비해서 미끄러지면 1.5%, 3%, 뭐 그 기준 혹은 2%, 4%의 기준. 변동성이 이제 앞전에도 있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또 오늘 변동성이 원체 크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 기준. 그리고 오늘 저가가 이탈되면 그리고 오늘 고가를 넘기면 편입의 기준으로 중간 범위에서는 등락 범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고가를 넘기면 편입, 저가를 이탈하면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물량을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정도 가격 기준에서 전략 2%, 4%. 그러니까 정의원님들은 매직 계산기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이제 요 기준을 같이 들여다 보신 상태라면, 이제 동영상 보신 상태라면은 지금 전략 기준이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일 날 영상을 녹화해서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20일 날. 그죠? 그때 기준도 거의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그 영상이나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당시 기준에 우리가 설정해 드렸던 부분, 그러니까 이건 변동성 매매 기준이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나는 개별 매매 기준에서 내가 설정해서 잘 진행을 할 거야 하시면은 뭐 그 기준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 기준대로 여러분들 이제 개별 매매 기준대로.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전략을 따라붙어서 움직임을 뭐 가져갈 거야라고 하신다면은 올려드린 그 동영상이든 기존 차트든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걸 이제 아예 찾아드릴게요. 두산중공업을 차트를 보죠. 차트를 올려드렸던 차트 보시면은 뭐 어차피 비슷한 내용이긴 할 텐데, 왜 그런지를 이제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넘어가면 더 좋겠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목도 우리 주력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차이점 부분은 펀더멘탈을 가져갈 수 있느냐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5월 20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지라인 13,800원, 600원의 이탈함 차익 실현, 저점에 13,300원, 600원 지지를 받으면 편입의 기준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이미 8%가 들어 올려진 상태였죠. 그러니까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런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주봉에서의 거래량이 제한적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죠? 그 저 거래량을 넘기려면은, 그러니까 저 고점을 넘기려면은 주봉에서의 흐름도 월등히 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일봉의 단기적인 변동성이야 2천억 정도 기준을 잡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5분봉 기준에서 1분봉입니다. 1분봉 기준에서 잡아들인 요 흐름이 돌파가 되지 않으면 또 밑으로 거래량은 지금 상당히 죽어 있고요. 밑으로 이탈되면은 저것은 계속 흘러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중공업 오늘 저점을 이탈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윗방향으로 고점을 넘길 때 거래가 수반되고 넘겨야 된다. 수반되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움직임을 못 줘요. 1분봉 거래량 기준에 이걸 다시 캡처를 해야 되겠네요. 1분봉 거래량 기준의 최소 범위가 동시효과 범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럼 이 정도까지는 형성이 돼야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으로 형성이 되겠죠. 40만 주. 1분봉 기준의 거래량 40만 주. 그리고 15,000원 돌파. 그걸 꼭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IT에서 너무 눌려 있다 보니까 지수가 미끄러지면서 이제 동반적으로 눌려져 버린 종목군들이 많아요. HMM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분봉 거래량 40만 주 밴드 15,000원 돌파 확인. 그리고 이제 목표는 제한적으로 16,500원 정도뿐이. 거래가 이제 계속 수반될 거냐의 기준을 확인해야 되니까. 뭐 5분봉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되는데 일단 1분봉 봤으니까 넘기고요. 일봉의 음봉의 기준이고 이제 주봉으로는 아직까지 이제 들여다볼 여력은 있죠. 다만 주봉의 이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실리지 않더라도 주봉 기준에서 그렇다면 이제 하루에 2천만 주씩 1조 정도의 1조 정도의 이제 기준점을 놓고 보면서 거래대금 기준에서 1조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저 거래대금이 급격히 터져야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고점을 못 넘기고 밋밋해져 버린다면은 그러면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지금 15,000원이니까 그렇다면 7천만 주 정도 터져야 됩니다. 7천만 주가. 저것이 안 실리면은 앞전 고점을 넘기기에 좀 벅차다의 기준이 되죠. 앞전 고점을 넘기기가. 이게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이 실리지 않는 랠리는 형성되기가 좀 어렵다. 형성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뭐 형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형성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주봉 기준까지만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1분봉 매직 계산기 주봉. 그렇게 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그래서 14,400원 이탈 시 전량 정리, 차익 실현. 그다음 15,000원을 넘겨야 따라붙을 수 있다. 그 중간에서 맴돌면 이제 뭐 간망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요. 두 번째 기준에 이제 한국전력 기준은 오히려 이제 그 우리 기준에서는 실질적인 원전 수혜 기준으로 좀 놓고 보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정권이 이제 완전히 그 바뀌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도 지속적으로 주가가 이제 미끄러져 내려온 경우가 있죠. 그때는 뭐였냐면은 지금 보면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당시 기준에 블랙아웃이 터질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기업들의 전기요금을 너무 싸게 형성해 놓고, 그리고 전기요금을 못 올리다 보니까 한전의 적자는 증가하고, 블랙아웃이 터졌더니 개인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블랙아웃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잡았는데, 한 달 이후에 이제 난리가 났죠. 개인들이 뭐 얼마나 썼길래 가게 문 열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장사했다라는 걸 몰고 가느냐. 결국은 기업들의 전기요금을 너무 싸게 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과하게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과 함께 말이 많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가 들어오면서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수급이 크게 개선되고 뭐 주가가 이렇게까지 랠리가 나왔던 거죠. 지금의 기준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뵙던 분들을 기억하면은 항상 이제 한국전력이 최고의 주식이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경험한 게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누적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전력을 사놓고 이제 예에서 대출을 받아서 단기 매매를 하고. 근데 결국은 그게 무너지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미련을 못 버리는 거죠. 새로운 정보 들어오고 이제 원전 관련해서의 내용, 그리고 그 흐름이 정권이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원전에 관련된 내용들의 반발도 많고,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 수급 범위가 여전히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이게 완전히 꺾이는 모습이 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일부 꺾여질 때 한번 따라 붙었다가 이제 좀 낭패를 본 거죠. 지금 기준도 사실은 똑같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거래를 수반하고의 흐름의 기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쪽 이슈 때문에 이제 변동이 나오는 쪽보다는 실질적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전력의 기준점이, 그리고 추후에는 이제 주력주로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이제 좀 바뀌어서 정책이 바뀌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정책이 바뀌었다고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HMM 좀 좋네. HMM.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수급이 완전히 바뀌어지면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요.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원전 관련된, 원전이 아니라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종목군들, 우리는 IT에서 좀 기대를 했는데 불확실성 해소로 기대를 했는데 오늘 여지없이 좀 두들겨 맞았어요. 빠르게 이제 회복이 돼야 되겠고요. 오늘 눌림폭이 바닥인 것으로. 그리고 이제 자동차는 잘 움직여주고, 또 KB금융도 잘 움직여주고, LG화학도 이제 뭐 하방을 잡아주고, 또 한진칼 조금 전에 흔들려서 좀 걱정했는데 물량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비중도 높고 다행히 이제 돌려줘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HMM도 뭐 좋고, 금호석유도 이제 아쉽지만 그래도 반발력이 있고, 바이오로직스가 좀 아쉽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다른 쪽의 기준보다도 어찌됐건 한국전력을 한번 확대를 해놓은 기준으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지금 최근에 잡아 들어가고 있는 쪽이, 물론 주력에서 이동 전략의 기준점도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런 이동 전략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적절하게 이제 일부 정도만 여력이 있으시다면 이제 단행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든다면 이제 그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보여지고 있는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이쪽도 이제 뭐 추가적인 강도가 더 들어와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금호석유의 이제 과도한 조정 이후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놓치지 않고 계속 체킹을 해야 돼요. 가지고 계신 분들 뭐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너무 버겁죠. 이 큰 음봉을 두들겨 맞았으니. 근데 과하다라는 부분 인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수급은 속일 수 없는 게, 이제 공매도는 뭐 실질 수급이 아니니까요. 수급을 속일 수 없다라는 부분은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다른 종목군들 HMM 그 교육해드리고,
전부 그런 걸 잡아드리고 하다 보니까 호텔 신라나 이런 쪽을 또 원체 주력에서 눌리다 보니까 이쪽의 기준을 못 잡아드렸는데 조금 이따 봐서 이제 뭐 추가적인 매매 사인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볼 거예요. 다만 이제 거래 대금이 원활치를 않아서 우리가 원하는 거래 대금까지 막 터져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제한적으로 비중을 설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SM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도 매집이 되는 모습은 눈으로 확인해서 좋은데 또 삼성 엔지니어링 추세하고 어떤 부분이에요. 매집의 기준을 삼성 엔지니어링도 들여다보고 있었죠. 과하게 금요일 날 이제 좀 짓누른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의 해석이라든가 결론적으로 이런 쪽에 이제 그 단기 수급이 들어와 있는 중형 주급 그 정도의 흐름들 보시면 역시 이제 수급이나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누른다고 해서 이제 눌려지는 게 아니라 이제 개선폭이 충분히 있구나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제 기준인데 이쪽 같은 경우에 일단은 주봉상의 흐름에서 살짝 갭이 이제 형성된 이후에 이제 눌림폭이에요. 마지노선을 정하겠습니다. 이제 뭐 더 이상의 뭐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을 설정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종가 기준에 OMA를 이탈시키면 85만 원을 이탈시키면 손실폭이 뭐 상당히 커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쪽의 가격을 좀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해서 대처하는 걸로 앞전에 직전 저점까지도 이제 뭐 훼손하거나 하면은 좀 버겁죠. 85만 3천 원에 형성돼 있던 가격 이탈이 되면은 종가 기준으로 이탈이 되면은 손절 범위를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 미련을 두고 간다면 계속 그런 현금 여력이 있으면 뭐 추가 편입을 해서 단가를 좀 낮춰놓고 되돌릴 때 정리하고 나오고 그러면 되는데 오늘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갭상승 이후에 꼬리가 달렸어요.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 꼬리 달린 눌림폭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이제 10시 형성이 돼 있는 거고 하니까 시장도 좀 돌리고 그리고 바이오로직스도 뭐 모더나 관련된 이슈야 어차피 많이 노출돼 있었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뭐 그 이외에 수급범위나 이런 기준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주면서 이제 좀 돌려놓기를 좀 과하게 좀 미끄러져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만 돌려놓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결론 두산중공업에 가지고 계신 분들 기준에서 공식적인 매매 사인 나간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자 나가지는 않아요. 14,400원 이탈 15,000원 돌파 요걸 기준으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수익 교육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 종목군들의 수급 범위 정도 놓고 보시면서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호석이 이제 계속 같이 들여다보면서 거래가 수반되는 흐름 속에서 대처 기준을 설정해 드릴 테니까 그거 놓고 보시고 그리고 뭐 오픈해 드린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개별 매매도 뭐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다만 이제 오늘 기준에서 또 거래량 놓고 보시는 게 옳고요. 그리고 이제 HMM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HMM을 설명을 더 많이 드리는 이유가 거래 대금이 일단 어찌됐건 3이에요. 오늘 기준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위고 HMM이 지금 거래 대금이 3입니다. 하이닉스도 거래 대금이 4위인데 시가총액 대비해서의 거래 대금을 놓고 보는 거죠. 회전율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가장 지금 시장에서 좀 핫하게